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전라북도 교육감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임성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전북 교육행정을 이끌기 위해 전라북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4분의 후보자를 모셨습니다. 먼저 좌석 순에 따라 후보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미영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감 후보자 이미영입니다. 서거석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감 후보자 서거석입니다. 황호진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학생을 위한 교육감 후보 황호진입니다. 김승환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감 후보자 김승환입니다. 본 방송은 공직선거법 제82조 2항에 의거한 후보자 토론회이며 후보자들의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에 의해 결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각 후보자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3차례에 걸친 공통질문과 한 후보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토론을 이끄는 3차례에 걸친 집중토론 또는 주도권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후보자들은 정면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주어진 답변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기조연설 시작하겠습니다. 준비하신 공약을 바탕으로 1분 30초 이내에 모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미영 후보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학생, 교육가족 여러분, 교육감 후보 이미영입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더 좋은 교육,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교육을 잘하는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면 됩니다. 그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감을 뽑으면 됩니다. 학교를 잘 알고 아이들의 마음과 교사의 마음을 잘 아는 교육감을 뽑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교육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20년 동안 학교를 모르는 교수 출신 교육감 때문에 우리 모두가 불편하고 아팠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대통령을 잘 뽑으니 마음이 편해졌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학교 교육, 교육 현장을 잘 아는 저 이미영이 여러분을 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30년 교육시민운동, 20년 교사로 살아왔습니다. 아이들의 눈빛만 봐도 기쁜지 슬픈지 아픈지 압니다. 저 이미영이 아이들이 행복하고 도민 모두가 편안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전북교육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서거석 후보입니다. 존경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학생과 교육가족 여러분, 전북대학교 제15대, 16대 총장을 지낸 교육감 후보 서거석 인사드립니다. 우리 전북은 전통적인 교육 명가로 살림살이가 어려워도 교육만큼은 늘 최고라는 자부심으로 지내왔습니다. 교육 명가, 전북의 긍지와 자부심이 지난 8년 현 교육감의 오만과 불통, 독선으로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기초학력 꼴찌, 잃어버린 8년 너무 길었습니다. 이젠 바꿔야 합니다.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이번에야말로 전북대를 명문 국립대로 키워낸 검증된 사람, 저 서거석이 잃어버린 8년을 살려낼 최적임자라고 생각하는데 도민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서거석 청렴한 교육감, 더욱 깨끗한 교육행정 펼치겠습니다. 투명한 인사행정은 물론이고 능력 있는 인물을 발탁하여 전북 교육 체질을 확실히 바꾸겠습니다. 이번에는 실패하고 무능한 교육감을 확실히 심판해야 합니다. 바꿔주십시오. 여러분이 바꿔주십시오.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을 토대로 서거석과 함께 전북 교육을 바꿉시다. 네, 이번엔 황호진 후보입니다.
학생을 위한 교육감 후보 황호진입니다. 우리 도민들은 새롭게 도약하는 우리 전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더 나은 전북에서 행복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전북은 교육을 통해서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무너진 전북 교육은 다시 세워야 합니다. 우리 2세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대한민국의 인재로 키워야 합니다. 미래 시대를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교육이면 교육, 행정이면 행정에 전문성과 경험이 없으면 빈 공약이 되고 맙니다. 저 황호진은 이 모든 것을 갖춘 준비된 교육감 후보라고 자부합니다. 저 황호진은 첫째, 우리 학생들이 모든 학교 생활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배움의 기쁨을 돌려주겠습니다. 미래 시대를 대비하겠습니다. 둘째, 유아교육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교육을 바로 내년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학력 증진과 진로 교육에 힘쓰겠습니다. 저 황호진은 전북교육을 대한민국 최고, 세계 최고로 만들겠습니다. 충분한 교육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능력 있는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김승환 후보입니다. 존경하는 전북 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지난 8년간 전북교육은 청렴의 길을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그 이전의 전북교육은 반드시 따라 부르는 명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정부패였습니다. 8년 동안 부단히 청렴 풍토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결과 학교가 깨끗해졌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아무런 부담 없이 학교를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 청렴 풍토 언제든지 역전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 8년간 우리 아이들에게 해가 되는 정책은 그 어떤 것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온몸으로 막아냈습니다. 그 결과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과는 불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 교사를 지키고 학교를 지키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 전라북도의 시민사회단체에 1만인 지지선언이 있었습니다. 그 책임감 무겁게 느낍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3기 교육감이 되어서 더 맑은 전북교육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더 희망찬 전북교육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청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대입제도 개선 논란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먼저 수능시험 절대평가에 대한 후보자의 찬반 의견과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 대입 수시 선발,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이 대폭 확대될 경우 이 제도의 투명성과 함께 부유층 자녀에게 더 유리해질 거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듣겠습니다. 후보자별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서거석 후보입니다. 네, 우선 수능 절대평가에 대해서는 절대평가가 이루어지면 변별력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각 대학이 본고사를 부활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역시 절대평가는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하더라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제 늘어나는 경우에 부유층 자녀에게 유리한 게 아닌가 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능에 의한 정시로 대학을 가는 학생이 약 10%가 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제 수시로 학생부 종합전형에 의해서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수시가 줄어든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 전라북도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좀 불리해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듭니다. 네, 다음은 황호진 후보입니다. 예, 저는 수능의 절대평가화를 지지한다기보다는 수능 폐지를 요구합니다. 수능은 정답 맞추기 교육입니다. 사실 수능은 시대착오적인 제도입니다. 저는 수능 폐지로부터 교육의 정상화가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 전 단계로서 절대평가는 모든 과목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그 투명성의 문제가 있고 부유층에 유리하다라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 입장이 분명합니다. 왜 학생부 종합전형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저는 그 근거가 부유층 자녀들이 다른 교과 이해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들 활동을 모두 기록해서 입학사정관이 하나하나 다 점검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투명하게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통계 결과가 보여주듯이 우리 전북 지역 학생들은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의해서 수도권의 주요 대학에 입학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사실은 수능을 통한 정시는 강남권 자사고 학생들한테 굉장히 높게 나오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수능의 절대평가를 지지하고 궁극적으로 수능을 최대한 빨리 폐지해야 된다 하는 입장입니다. 네, 다음 김승환 후보입니다. 네, 저는 평소에 수능 자격고사제를 주장해 왔습니다. 현재도 일부 과목에서는 절대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능 자격고사와 절대평가는 연결되는 것입니다. 저는 절대평가를 지지하고 그리고 모든 과목에 대한 절대평가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종에 대해서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학종이 일정 부분 우리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학종을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은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종과 수능의 비율은 현행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분간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학종에 대해서 누가 기록하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유분리가 결정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래서 교사 추천서 제도는 완전하게 폐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교사 추천서 제도 이것 때문에 교원들이 안게 되는 부담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학종에 대해서 그 내용을 적을 때도 철저하게 숫자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나 엄청나게 많은 양을 적어서 누가 더 잘 쓰게 하나 이것은 비교육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미영 후보입니다. 네, 저는 수능 절대평가와 자격고사화를 주장합니다. 이미 올해부터 2015년 개정교육과정이 고1, 중1, 초등학교 3, 4학년까지 지금 도입되고 있습니다. 2015년 개정교육과정 자체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협업, 인간관계, 그리고 창의, 융합교육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이런 그 교육과정을 학교 현장에서 내실 있게 수업을 진행하려면 현재 오지선다형의 정답 맞추기 그리고 상대평가인 수능 제도를 가지고서는 공정하고 내실 있는 수업이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행 교육 과정에 알맞는 그런 그 수능 자격고사제 그리고 절대평가가 반드시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학종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대단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부유층 학생에게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학종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충분히 그런 보완하는 대책이 나와야 되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학종 제도를 축소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완책을 마련해서 현행과 같이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는 첫 번째 집중 토론 시간입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는 다른 후보자들에게 총 6분의 시간 동안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한 후보자에게만 질문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 후보자와 주고받을 수 있는 시간은 총 3분 이내로 제한합니다. 먼저 상대 후보자를 지목하신 후 가능한 한 정책과 공약을 바탕으로 질의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시간을 3분을 넘어서 4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황어진 후보부터 주도권 드립니다. 시간은 6분입니다. 예, 먼저 김승환 후보께 묻겠습니다. 단위학교 안에 그 학생 자치회 내에 학생들로 구성되는 학생인권위원회를 두는 것이 제 공약입니다. 네. 이런 학생인권위원회를 단위학교에 두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학교 자치 중에 학생회 자치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학생회를 어떻게 운영할 거냐, 무슨 규정을 둘 거냐 하는 것 역시 원칙적으로 학생회 자치에 맡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황호진 후보의 의견에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 학생인권위를 두게 되면 여기서 학생들 스스로 생활 규범을 정하게 되고 또 그것을 스스로 지켜가는 그런 과정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학교 폭력에 대해서도 그 예방과 또는 치유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학생회의 자치 기능, 이 자정 기능을 실루하고 활용할 때 학교 폭력이 원천적으로 예방되고 학생들의 자치 역량도 그리고 리더십도 길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해 5월 초 50개 교의 악기 구매가 있었죠. 낙찰받은 업체가 어떤 업종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악기 구매요? 예. 지난해 5월 초입니다. 네, 모르고 있습니다. 예. 50개 교가 같이 이제 모아서 악기 구매를 했는데 건설사가 수주를 해서 서울업체에게 납품 용역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역업체가 소유된 사안인데요. 전북교육청 예산이 1년에 3조 3천억이 넘습니다. 이 예산의 집행 방법에 따라서 전북 경제에 주는 영향도 크지만 또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도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단위학교의 기자재나 비품 등을 도교육청에서 모아서 입찰하면 간편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지역 업체가 소유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기자재나 비품의 구매를 시군 교육지원청 또는 단위학교에서 실시하도록 해서 시군 지역 경제가 순환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잘못 들었나요? 방금 악기를 구입하는데 그 수주한 업체가 건설사라고 하셨습니까? 예. 건설사가 악기를 납품합니까? 예, 그렇게 그 낙찰을 받아서 건설사가 직접 납품하기 어려우니까 서울 소재 악기 업체한테 용역을 줘서 네. 납품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방금 또 건설사라고 하셨는데 예, 건설사가 맞습니다. 아니 그 저 공사하는 업체가 악기를 납품한다 그런 뜻이면 저 전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예. 그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뭐 확인이 될 겁니다. 네, 정말 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 저는 이런 이 자그마한 것부터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의 대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관련된 뭐 비리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모아서 입찰한다 하는 것은 그건 그것대로 엄격한 조치를 취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서거석 후보께 묻겠습니다. 서 후보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중요한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어떠한 식견과 언행으로 시대를 살아왔나 하는 궁금증이 있어서 과거 행동 패턴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오류가 있다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침묵 사례입니다. 첫 번째, 노무현 대통령 서거 관련해서 아주 깨끗하게 침묵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명박 정부 광우병 쇠고기 수입파동 촛불 집회에 침묵하셨습니다. 셋째, 천안함 사태 침묵하셨습니다. 넷째, 박근혜 정부 국정교과서 사태 침묵하셨습니다. 다섯째, 세월호 참사 침묵하셨습니다. 여섯째, 박근혜 정부 퇴진 촛불 시위 침묵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동 사례입니다. 이명박 정부 금고지기인 김백준에게 석좌 교수 명예박사 학위를 주고 연봉도 6천만 원 통크게 쓰셨습니다. 둘째,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큰 틀에서 교육정책 방향을 잘 잡았다 칭찬하셨습니다. 셋째, 확인되지는 않지만 보수 정권 때 장관직 제의를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체로 볼 때 보수 정권에 후하고 진보 진영에 박한 패턴을 보이셨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승원 전 감사원장은 민주화 운동의 원로이시고 전문성, 개혁성, 경력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 지식인으로 존경받는 분입니다. 김백준은 이명박 정부의 근무지기로 불리며
국정원 특수활동비 비리로 구속됐다가 최근 보석으로 석방되었습니다. 김백준 연봉 6천만 원, 한승원 연봉 3,600만 원. 대한민국에 존경받는 한승원 변호사가 비리 정치인 김백준보다도 연봉이 적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예. 우선 그 정치 사안에 대해서 한 6가지인가 얘기했는데 그때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에서 하셨을 때 슬픔을 느끼지 않은 분이 누가 있겠으며 또 광우병, 세월호 참사, 촛불 시위 우리 국민이라면 전부 다 몇 날 며칠을 울고 또 가슴 아파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왜 성명을 안 냈냐? 대한민국의 각 기관장들이 그러면 다 성명을 냅니까? 그거는 억지 소리고요. 그다음에 김백준 씨에 대해서는 이제 지난번에도 나왔는데 이거는 알겠습니다. 이 오류는 없는 거죠? 아니, 제가 말씀드린 보세요. 자, 답변을 하도록 해야죠. 김백준 주도권은 저한테 있는 건데요. 우리 익산 출신으로서 그 당시에는 무장관, 무차관이었고 우리 전라북도의 정치권에 대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상구가 없어가지고 도지사를 비롯해서 모든 기관장들이 거기에다가 줄을 대고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았어요. 예산도 거기를 통해서 받았고 그래서 사익을 취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네. 전라북도와 시간 다 전북대학교를 위해서 네. 김백준 씨한테 연결을 한 네, 것이죠. 부족한 시간은 다음 주도권 토론 시간을 활용해 주시 바라고요. 이번엔 김승환 후보가 6분 동안 주도권을 갖습니다. 네, 황호진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전북교육청은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의 학습과 생활 지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학교 업무를 줄이는 일에 최선을 다해왔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많은 교육청이 대부분 이와 유사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지역교육지원청의 역할이 강조돼야 한다라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평소 생각하고 계셨던 교사들의 업무 경감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이게 학교 우리 교원들 업무 경감 문제는 아마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지속된 문제라고 보입니다. 지원청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고 발송하는 공문의 숫자를 제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방법들이 다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 이유는 그 구성원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일하는 방식과 일하는 조직의 문제지 이게 인위적으로 공무 숫자를 줄인다든가 지원청의 역할을 강화시킨다고 해서 결코 단위학교 선생님들, 교단 선생님들의 부담이 적어지지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강에 발원지가 있는 것처럼 학교 업무가 많을 때 그 발원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 발원지, 최대 발원지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발원지 문제는 뭐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업무 경감을 위한 업무가 또 다른 업무를 양산하고 있듯이 네, 발원지 문제는 사실은 따지는 것이 별 의미가 없고 결국은 일하는 방식의 문제, 조직의 문제 이걸 근원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고 학교 관료제를 해치우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도 근무를 하셨으니까요. 교육부에서 거의 매일 공문을 만들어냅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조직이 있으면 존재 이유를 찾기 위해서 공문을 생산을 하게 될 겁니다. 네. 사실은 그런데 이제 도교육청이나 지원청 또는 단위 학교에서 그 업무를 공문을 받아서 이걸 파악하고 조치하는 그런 효과적인 방식이 있다면 즉 그게 저는 얼마든지 그것을 선생님들한테 부담이 안 가고 해소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서거석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타 방송사에서도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MB 집사 김백준 3단계로 이어집니다. 명예박사 학위 수여, 그리고 석좌 교수 임명, 그리고 정규 강의 시간 1시간도 없이 연봉 6천만 원. 이 연봉 6천만 원은 시간 강사가 972시간을 강의해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금액입니다. 맨 먼저
김백준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준 명확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김백준 씨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준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당시에 MB 정권 하에서 무장관, 무차관 상태에서 전라북도는 정부에 줄을 댈 만한 창구가 없었고 유일하게 김백준 씨가 있었는데 도지사를 비롯해서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모든 기관장들이 후보님, 거기다 줄을 댔어요. 후보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 전북대 석좌 교수 임명하셨어요. 그렇죠? 석좌 교수는 아니, 그러니까 원래 아니. 정해진 절차가 있어서 그러니까 아니 여기까지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지 주도권은 총장이 주도권은 단독으로 하는 게 김승환 아니고. 후보에게 있습니다. 수도권 여기 있으니까. 아니 답변을 해주게 해야죠. 그러니까 왜 주도권 여기 질문합니까 있으니까. 그러면? 네. 자, 석좌 교수 자격을 보겠습니다. 노벨상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제 학술상을 받은 자, 그다음에 인류사의 발전을 위한 업적이 뛰어나 국제기구 등에서 상을 받은 자, 탁월한 학문적 업적을 이룩한 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요건입니까? 김백준. 줄대는 요건입니까? 그거는 당연히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아니, 또 방금 학교를 지금- 위해서 기여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무장관, 무차관의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대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고 네. 그런 노력을 했는데 우리 네. 김 후보는 네, 여기까지 김 듣겠습니다. 후보는 정부와 싸우기만 하면서 아무것도 얻어내질 여기까지. 못했어요. 여기까지 지금 듣겠습니다. 반성을 하셔야 될 분이 저렇게 질문하면은 네. 적반하장이죠.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석좌 교수에 관한 규정 어디에도 김백준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이게 바로 전북대학교 석좌 교수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걸 잘 보시면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연봉 6천만 원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더 석좌 교수 자리에 있으면서 2년 9개월 동안 무려 1억 6,9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서 후보께서는 총장 취임하고서 2년 사이에 등록금을 30% 가까이 올렸습니다.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잔인한 총장, 정권 앞에는 굉장히 관대한 총장 어떻습니까? 아니 본인이 지금 그런 식으로 몰고 가고 싶은 모양인데 전혀 아닙니다. 학생들한테 등록금 올린 것은 총장 재임 8년 동안에 2년간 올렸는데 전국에서 제주도 다음으로 등록금이 작아요. 네, 시간 다 그동안에 됐습니다. 못 올렸기 때문에. 예, 못다한 답변은 자신의 주도권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미영 후보 순서입니다. 네, 김 후보님에게, 김승환 후보님에게 묻겠습니다. 앞에서 그 토론 과정에서 전라북도 교육청의 어떤 그 교원 잡무 경감 부분에 말씀하실 때 그 공문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혹시 우리 전라북도 그 학교 현장에 1년에 몇 건 정도 공문이 내려가는지 아십니까? 그 숫자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네. 모르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교직원이 15명 정도 되는 학교에 이미 10,000건이 넘고 있었습니다. 공문이 이미 10,000건이 넘고 있었습니다. 물론 교육부의 일방적인 중앙 집중적인 그 행정에도 문제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전북교육청에 역시 어떤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공문을 우리 도원의 실정에 맞게 또는 교원 업무 경감 차원에서 노력하는 모습이 매우 부족했다. 과연 10몇 명의 교사들이 1년에 10,000건 공문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생인권센터를 김 후보님께서 교육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맞죠? 원래 그런 기능을 갖고 있었는데 네. 그렇게 방향을 잡겠다는 김 후보 뜻입니다. 임기 동안 이루어진 인권센터의 과다한 감사 기능의 부작용을 인정하시는 건가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인권센터의 강압적인 조사가 마치 학생 인권과 교권이 충돌하는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고 선생님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렸다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인권센터가 강압적인 감사를 하게 되면 바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네. 완벽한 것은 없는데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는 말씀을 역시나 하고 계십니다. 네, 처벌받은 그러나 사례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분명히 그 인권센터의 감사 기능을 축소하고 교육 기능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분명히 김 후보님의 그 공약집에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뭐 마치 표를 얻기 위한 그러면 발언이십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인권센터가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안 조사라는 것입니다. 정책 연구를 하는 것이고 또 교육을 하는 것이고 그런 곳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문제는 인권센터의 그 조사 과정이나 기능을 현장의 교사들이나 또는 뭐 관계자들은 감사 기능으로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인 것을 좀 직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다음으로는 서거석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서 후보님은 기초학력 부진의 심각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셨습니다. 기초학력 대책으로 기초학력 부진 학생의 이력을 관리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력 관리제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력 관리라고는 뭐 정확하게 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기초학력이 그 수준에 맞지 않는 학생들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 학생들을 2학년 올라갈 때 또 3학년 올라갈 때 그 기초학력을 갖췄는지 점검도 하고 또 부족하다 싶으면 네.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그런 의미의 뜻으로 네. 받아들이지면 좋겠네요. 네. 예. 기초학력을 바로잡는다고 하는 이렇게 취지는 좋으나 자칫 아이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줄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 그거는 이제 항상 모든 제도가 그렇죠.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려서 방금 말씀하신 아이들의 자존심이라든가 어떤 인권적 차원에서의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매우 불안전하고 위험한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서 후보의 공약 중 초등학교부터 학교폭력 멈춰 운동을 보았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예, 그거는 이제 외국에서 저쪽 스칸디나비아 쪽에 그 반도 쪽에서 있었던이 아니라 지금도 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일단은 학교 폭력이 벌어지는 현장을 봤을 때 미리 이제 약속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 같이 손을 내밀면서 멈춰 이렇게 하면서 제지하는 그런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서 후보님은 정책과 운동을 이렇게 혼동하시는 것 같은데 정책이란 예산과 조직이 함께 결합되어서 집행되는 것이고 운동은 자발적이어야 하는데 자칫 아이들을 대상화하는 캠페인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학교 폭력은 예방이 중요한데 이런 그 캠페인 말고 학교 폭력 예방 대책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서 후보님께서는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일선 학교에서 가장 먼저 조치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방금 정책과 운동을 구분을 못한다는 일방적인 말씀하셨는데요. 아니요, 그 부분이 아니고 별개로 하는 잠시만요. 네, 별개로 하는 학교 거니까. 폭력이 발생했을 때 일선 학교에서 가장 먼저 조치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이제 그거는 답변을 부탁드렸습니다. 예, 우선 그 담임 선생이라든가 또 학생 인성부장 이런 분들이 나서서 파악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에 회부할 건가를 교장 선생님이랑 알겠습니다. 상의를 합니다. 가장 먼저 일선 학교에서는 그 교사께서 가해자와 피해자 학생을 즉시 분리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이어서 서거석 후보 순서입니다. 네, 황호진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황 후보께서는 김승환 후보가 교육감으로 재직한 8년의 절반인 4년 동안 부교육감으로 코드를 맞춰서 일해왔죠? 코드를 맞췄다는 말씀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전부 교육청의 인사정책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전에 비교해서 상당히 진전됐다, 투명해졌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교육감과 부교육감으로 두 분이 일하는 사이에 기초학력은 전국 꼴찌, 교사 인권은 땅바닥으로 추락, 학교폭력은 심화됐으니까 아마
뭔가 좀 교감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자, 그럼 이미영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후보님께서는 인사혁신을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셨는데 그런 공약을 내신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혹시 김승환 후보의 인사정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시지는 않았는지 모르겠네요. 네, 교사들의 어떤 문화가 바뀌고 또 학교의 환경이 바뀌면서 사실 인사제도는 수시로 소통을 통해서 교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수시로 인사제도는 바뀌어온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최근 그 김 후보님 재직 시절에 초등학교 그 교사들의 인사 대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초등교사들의 인사 대참사를 지켜보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그 인사 규정을 개정이나 보완을 해오지 않았고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인사 정보의 어떤 그 해석을 통해서 이렇게 해온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김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잘 들으셨죠? 네. 본인은 인사행정 어땠다고 생각합니까? 혹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나요? 네, 인사 끝날 때마다 항상 의견 조사를 합니다.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만족도가 90%로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 후보의 대표적인 특혜 인사, 반칙 인사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죠. 장학사로 일하다가 2013년에 전주의 한 중학교 공모교장으로 임용된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분 그 후에 어떻게 처리가 됐죠? 정책연구소장 발령됐습니다. 예, 이게 지금 원칙에 맞게 상식적으로 처리된 건가요? 네, 원칙에 맞습니다. 교장 공모제 추진 계획에 따르면은 이런 경우에 공모교장을 중도에 그만뒀을 때 임용 당시의 직위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런 규정이 있죠. 그분을 정책연구소장으로 발령하게 된 배경은 자, 제재 성격 아닙니다. 그럼 징계 성격도 아니고.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이 교장은 원래 이 규정에 의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원래 징계를 받으면 원직으로 가야죠. 근데 그렇죠. 이분은 장학사로 가야죠. 징계받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장학사로 안 가고 오히려 더 한 등급을 승진을 시켜가지고 보냈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특혜가 아니고 뭡니까? 네, 서 후보님, 징계를 받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쨌든 원직으로 지금 교장을 그만뒀잖아요. 그러면 원직으로 돌아가도록 규정이 돼 있으면 규정대로 해야지 그렇게 반칙을 하시면 안 되죠. 네, 반칙 아닙니다. 왜 반칙이 아닙니까? 아니고 교육공무원 사실관계. 인사관리 규정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원직으로 돌아가도록. 그러니까 원래 장학사로 시작했다가 공모교장으로 갔으면 마땅히 장학사로 돌아가야지. 왜 더 한 단계를 지금 음주해가지고 징계 받아도 시원찮은데 승진을 시킵니까? 그게 반칙이 아니고 뭡니까? 네, 반칙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 김 후보는 항상 툭하면 거짓말만 하시는데 이 김 후보의 토론 태도를 보면 항상 불리하면 잡아떼고 또 책임을 회피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전 판례나 들먹거리고 이거 대단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네, 인신공격 그만하시죠. 지금 이건 사실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방송은 네. 지금 학생들이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학생들이 항상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김 후보는 정말 반성 많이 해야 됩니다. 이미영 후보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2010년 김 후보가 취임한 후에 평교사가 교장급인 연구관으로 승진 임용된 초특급 사례가 있는 거 아십니까? 글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 네. 교육계에서 평교사가 바로 교장급으로 올라가는 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습니까? 대단히 파격적인 인사이긴 한데 당시 상황으로서는 어떤 법적 하자는 없었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 학교 현장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일로 받아들였습니다.
김승환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그분이 누군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분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네, 선거 대책본부 총괄 본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시간 다 됐습니다. 답변은 다음 집중 토론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의 토론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전라북도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전라북도 교육감 후보자 토론회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어서 두 번째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사교육비 증가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마는 사교육비 부담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전북의 기초학력 미달률은 지난해 기준으로 3년 연속 전국 최고 수준인데요. 공교육에 대한 우려와 책임이 클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별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이번엔 김승환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사교육비가 높은 것 사실입니다. 전북 지역 학생들의 1인당 사교육비 밑에서 네 번째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교육비 유발 최대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은 교육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반복적으로 말해왔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학생들의 교과서 한번 보셨습니까? 미국의 고등학생들에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수학 교과서를 보았는지. 미국 고등학생들 답변은 이랬습니다. 한국 중3 수학 교과서가 미국에 가면 고3 수학 교과서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 학생들은 어렵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교과서가 너무 수준이 높습니다. 그리고 양도 너무나 많습니다. 교과서가 부도덕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교육부에 계속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교과서 수준 낮추고 그리고 분량을 줄이시라. 그리고 이제는 초등학교, 중등학교 교사들의 실력을 신뢰해달라. 그래서 교과서 편성을 그들의 손에 맡겨달라. 이 말을 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교과서만 씌워지면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됩니다. 음악, 미술하는 학생이 왜 미적분을 해야 되겠습니까? 미적분을 가르치는 나라 일본과 한국밖에 없다는 것 아십니까? 네, 다음 이미영 후보 순서입니다. 네. 아마 서민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주거비용과 교육비일 것입니다. 그러나 학벌 중심의 사회가 바뀌지 않고 과도한 입시 경쟁이 사라지지 않는 한 사교육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입시 제도에 어떤 혁명적인 개혁이 있지 않는 한 이 사교육비에 서민들은 고통스러워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교와 교육청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책임을 국가에, 교육부에 떠넘길 수만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학교 교육의 내실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가르치려고 하는 교사의 의지와 배우려는 학생의 의지가 행보하게 일치할 때 학교 교육이 최고의 단계를 이룰 것입니다. 학생 중심의 수업을 통해서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길러주면 우리 아이들은 학교 교육에 더 만족하고 더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또래들끼리의 서로 잘하는 부분에 대한 학습 교육도 중요합니다. 저는 진로진학지원본부 기초학력 제로화 공약을 통해서 사교육비를 절감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어서 학원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학교 안에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를 더 고민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사교육비 절감 정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서거석 후보입니다. 네, 먼저 공교육을 내실화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교사의 자존감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교수법 연구를 통해서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토론 수업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거꾸로 수업이라든가 하브루타 방법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지자체와 도교육청의 교육복지 예산을 늘려서 학부모의 부담을 좀 줄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사교육하면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습니다만은 순기능은 보충학습이라든가 또는 그 수월성 교육, 그러니까 모든 학생의 꿈과 재능을 키워주는 이런 측면, 그런 순기능이 있는가 하면 역시 강남 사교육과 같은 그 고액과의 편법과의 이런 역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기능은 더 키우고 역기능은 억제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 황호진 후보입니다. 예, 사교육비는 우리 교육의 모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부작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의 재력이 곧 학력이라는 말이 통용될 정도죠. 그리고 역대 정부에서 중점 과제로 추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실패 이유는 근본 원인은 손에 대지 못하고 대증요법에 머물러서 그렇죠. 사교육비의 근본 원인은 우리 교육의 경쟁 체제에서 비롯됩니다. 즉 내신 상대평가 그리고 선다형 시험을 통해서 교실에서 과다한 경쟁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은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조금이라도 더 한 발자국 더 남들보다 앞서가기 위해서 선행학습 중심의 사교육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현실에서 많은 부모들이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결국 사교육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득이 되기보다는 실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부모들 진로 코칭 교육 등을 실시해서 이런 진로와 진학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도적으로 볼 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교육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개발하는 혁신적인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사교육은 필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교육 체제의 핵심은 내신 절대평가와 고교 학점제를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이 모든 교육 활동에 중심이 되는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입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집중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 방식은 첫 번째와 동일하게 6분의 시간 동안 주도권이 주어집니다. 단 한 후보자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은 4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영 후보자 6분의 주도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황호진 후보께 묻겠습니다. 학생의 자치권 확보에 관심이 많아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황 후보의 공약은 왜 그 현실에서는 거의 실행되지 못, 공약의 그 내용을 보면은 현실에서 거의 실행되지 못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제 기존의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미숙하게 생각하고 모든 것은 교육 정책부터 학교 운영, 수업 진행까지도 어른들이 결정해서 아이들 따라와라 이런 정도거든요. 저는 알겠습니다. 바로 올 수 있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은 지금 현재 학교에 아이들의 학생회 활동, 동아리 활동 이런 그 제도가 있지만은 이 제도도 거의 우리 아이들이 학교 현장에서는 제대로 어떤 그 실천을 또 실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아이들이 시간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학생회를 비롯한 자치기구에서 그 활동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특히 뭐 고등학교는 뭐 더할 나이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가치 있는 활동을 동아리 활동을 아이들이 궁리할 그런 그 생각에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대책이 있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어떤 좋은 그 아름다운 그런 그 기구나 내용을 공약을 갖다 놓아도 우리 아이들은 현장에서 이거를 담보해낼 수 없습니다. 그런 그 대책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미영 후보께서는 그 현실적 한계에 갇혀서 어떤 사고가 거기에 제한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학교는 학생을 위해서 있는 거고 학생 자치 활동, 학생의 활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알겠습니다. 우선시 되면 됩니다. 저는 그런 그 황 후보님의 그 원론적인 그런 얘기를 답변을
말씀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의 현실, 지금 있는 아이들의 그 학생회나 동아리 활동이 왜 대부분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특히 우리 아이들의 그 동아리 활동이 지금 몇 년 전에 비해서 거의 다 무너졌습니다. 왜 이런 현실이 일어나는지 거기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그런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또다시 공약은 공연불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승환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네. 저는 기초학력은 단순한 성적이 아니라 아이들로 하여금 세상을 정상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인권과 평등의 문제라고 줄기차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김 후보 8년 동안 무너진 기초학력을 문제 삼으면 마치 제가 성적을 중요시하는 사람으로 왜곡하고 두 번의 해직을 감수하고 교육민주화 운동을 해왔던 저의 인생마저 왜곡한 경우가 앞선 토론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승환 후보의 공약을 보니 학력이 쑥쑥 자라도록 지원하겠다고 공약에 적어놓고 있었습니다. 김 후보가 8년 동안 방치한 기초학력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김 후보가 변한 것인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거듭해서 일관되게 기초학력을 문제 삼는데요. 여기 이거 보십니까? 지금 우리 전북의 학생들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성적이 좋아지고 또 고등학교 수능 볼 때 성적이 좋아집니다. 이게 지금 그래프로 나와 있는 겁니다.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기초학력 미달 비율입니다. 전국 평균이 4.53이고요. 그다음에 전라북도가 4.46입니다. 서울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서울은 7.56입니다. 왜 이 표가 이렇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 후보께서는 그렇게 줄기차게 우리 전북의 교육을 폄하하시는지 예, 알았습니다. 네네. 예, 알았습니다. 네. 분명히 몇 번의 토론 속에서 국가평가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저를 비롯한 모든 후보가 전라북도의 기초학력에 대해서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김 후보께서는 줄기차게 인정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거에 뭐 0점 몇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초학력에 미달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아이들입니다. 제가 현장에 있을 때 보면 조선가정 아이들이나 농촌에서 또 그 부모가 또 외국인 다문화 가정 아이들일 경우나 또는 여러 가지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외계층 청소년들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 대한 군교육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특히 그 교육감 여기에 대한 그 확실한 의지가 있지 않으면 이 문제는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저는 전라북도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 부분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김 후보가 어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일관된 어떤 변명이나 이런 태도보다는 김 후보님도 공약에 기초학력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시인하시고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모든 후보와 도민들이 함께 이거는 고민하고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서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다음 토론 때 묻기로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서거석 후보자 순서입니다. 네. 조금 전에 우리 김승환 후보께 질문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교사가 바로 교장급으로 승진하는 그야말로 기상천외라고 해야 되나 파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분이 지금 우리 김 후보가 8년 한 것도 모자라 가지고 4년 더해서 12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선거에 지금 총괄 선거대책 본부장을 맡고 있다고 하는 거 뭔가 좀 그림이 어떻습니까? 잘 어울립니까? 요즘에 서거석이 당선되면은 요직에 있던 사람 전부 한직으로 보낼 거다. 이렇게 흑색 선전하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그분들을 좀 증거를 잡으려고 그래요. 이건 공직선거법 분명히 위반이 됩니다. 단언컨대 저는 전북대 총장 시절에 인사에 관해서 어떤 비리도 전혀 없었다고 하는 점을
이 자리에서 밝히고요. 저는 집까지 팔아가면서 총장직을 수행하기에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교육감이 되면 편가르기 또 보복 이런 거 없는 탕평 인사를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이미영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장 임기는 몇 년인가요? 통상. 통상 4년이죠. 2년이죠. 왜 4년입니까? 잘못하셨네요. 그런데 4년까지 되게 하죠. 아닙니다. 원래 그래서 2년이었습니다. 예, 지금 연임해서 예. 김 후보가 교육감이 된 후로 지난 8년 동안 교육장을 4년 이상 한 분이 몇 명 되죠. 교육감 임기가 4년인데 결국 이보다도 교육장을 더 오래 한 사람이 있고 이런 인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한테 질문하셨습니까? 예. 저는 교육장의 임기가 2년인지 4년인지 그게 그 본질이 아니고 저는 교육장이 그 명칭에 걸맞게 그 지역 교육에 대한 교육 지원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얼마나 적합한 인물이 그 지역에 임기를 가지고 있는지 저는 그 부분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부분은 이 점을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교육장 공모 자격이 있는 도내에 있는 교장급 연구관들 이분들이 자그마치 700분이나 돼요. 근데 소수만 4년 이상씩 이렇게 하게 된다면은 적체도 생기고 또 많은 분들의 원성의 대상이 될 건 뻔하거든요. 이거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것이 특혜 인사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오늘 그 서 후보님의 토론 내용을 보니까 서 후보님 본인의 그 생각을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부분을 자꾸 좀 저를 빌어서 이렇게 얘기를 듣고자 하는 그런 토론 방식은 별로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 본인이 직접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직접 하시고요. 제 생각을, 알겠습니다. 제 정책이나 공약을 묻고 싶으면 그 부분에 알겠습니다.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후보께서 누구보다도 늘 학교 현장에 오래 계셨다. 현장 전문가다. 그런 말씀을 하기 때문에 의견을 구한 겁니다. 예. 이어서 김승환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김 후보는 매 토론 때마다 문재인 정부와 코드가 잘 맞는다. 촛불이다, 민주다, 진보다 이런 말들을 반복해서 되뇌고 있는데 여기 지금 이 자리 김 후보 외에 세 분이 계십니다만은 촛불 때 촛불 한 번 안 들어본 사람 있습니까? 그리고 또 진보라고 스스로 생각 안 한 사람 있습니까? 마치 무슨 전매 특허나 되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잘못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유독 선거 때만 되면 자신만이 유일한 무슨 진보다 뭐다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상대방 후보는 뭐 아니다 이렇게 마녀 사냥처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태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김승환 후보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진보 보수 이분법으로 그걸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없는데 왜 그렇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진보 타령 무슨 보수 타령 그렇게 합니까? 앞으로는 그걸 하지 마세요. 질문을 명확하게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우리 김 후보의 특기는 거짓말 하시는 거니까요. 이미영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네. 이미영 후보께서는 군사 독재 시절에 포갑을 이기면서 군부 권력과 맞싸운 전교조 출신 저는 투사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전북 교육에도 크게 기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은 합리적 진보가 아닌가 우리 김승환 후보만 빼고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미영 후보께서는 진보를 대표하는 교육감 후보로 스스로 생각할 때 손색이 없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이제 시간 다 됐습니다. 다음은 황호진 후보 순서입니다. 예, 이어서
질문 서거석 후보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서거석 후보님은 본인도 진보다, 방금 말씀하신 합리적 진보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물론이죠. 예, 예. 그러면 그 사유를 왜 나는 합리적 진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사유를 한 가지만 얘기해 봐 주시죠. 일단은 합리적 진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전북대학교 총장 8년을 지내면서 그때 한시도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결국 진보라고 하는 것은 현상을 어떻게든지 더 좋은 방향으로 끌고 나간다 하는 변화의 방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알겠습니다. 점에서 그러니까 방향성에서 뭐 좋은 방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도올 김용옥 선생을 초청 강연회를 하셨어요. 그때 대단히 뭐 저도 잘 봤고 TV 중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교육 프로그램 발대식도 뭐 크게 큰 규모로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비용을 누가 어느 정도 규모로 누구에게 지급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여하지 않으셨다면 모른다고 답변하셔도 됩니다. 예, 이제 구체적인 것은 지금 황호진 후보께서는 지금 선거 전에 나섰습니다마는 이제 공식 선거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것을 세세하게 자기가 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예, 선거 비용 알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음 질문 있습니다. 있으면 있다, 없다로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용 중인 선거 사무실을